여기 해당 물건이 이제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물건이 왜 근린주택으로 돼 있었었냐 보면, 예전 과거에 한 2016년쯤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거를 보고 사진을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1층은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인데 2층, 3층은 주택으로 썼었어요. 2, 3층은 2, 3층 그 상부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외관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상부층 역시 상가로 모두 사용하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 대작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 대작물에도 2021년 7월 29일 날 허가를 받았는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단독주택 34에서 창고 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33.08 그 부분을 이제 창고 시설, 창고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올 근생 건물로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건물 외관은 일단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요거는 지금 건물을 아까 그 외관을 싹 없애고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그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마감 처리만 한 겁니다. 저렴한 외장재, 저렴한 가격에 가능한 외장재 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쌈박하게 일단 산뜻하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내부 안에 있는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외부만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 처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의 장점은 그냥 결론은 저렴하다 입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죠. 그리고 외관 변경이 상당히 용이하고 쉽다. 간판등도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하자 보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의 일부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자재를 샌드위치 판넬도 어떤 거를 썼냐에 따라서 그 자재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물이 과연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임대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해당 지역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참고로 여기 상가를 보실 때는 권리금 있는 상가들은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임대료에 녹여내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월세 120만 원이고 보증금이 2,500만 원이죠. 자, 평당 임대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임대료 120만 원 나누기 15평을 해보면요, 영단위는 절세하고 평당 한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평당 8만 원의 정도의 상가가 나와 있다. 이거는 21평에 월세 90만 원, 그 정도 또 있고요. 그러면 평당 약 한 4만 원 후반쯤 되겠죠. 90만 원 나누기 21평 하면 한 42,857원 정도 나옵니다. 상부층은 5만 원 이상 되고요. 하부층은 한 4만 원대의 임대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단해서 평당 한 4만 원 정도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 월 136만 원 임대료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1년 임대료는 1,632만 원. 여기에 연수익률 몇 프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매가 2억 3,400만 원을 그냥 반올림 해갖고 한 2억 4천으로 잡아보면요, 한 6.8% 또는 대략 한 7%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7%의 윤영 간유간 꼬마 빌딩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까지 받으면 7%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7%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의 장단점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해당 경물의 장점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대한민국 토지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 내에 속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강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시성이 훌륭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희소성 있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다른 일반 매물과 견주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코너 웨이츠는 꼬마 빌딩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물건 종별에서 근린주택으로 나와 있지만 공부상이나 현황상에도 올근생 건물로 사용 중에 있어 주택수 합산 규제의 그 내용에서는 좀 자유로워 경락대출도 최대한 이끌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을 때 2016년은 주택으로 해서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용도별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올 근생 건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상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바로 현재 중인 진행 중인 경매 최저가가 수도권에서 빌라 한 채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금액 2억 원대의 3층으로 구성된 올근생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월세 흐름 세팅을 맞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자, 해당 경매 물건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해당 경매 물건은 중심 상권 지역에서 일부 벗어난 지역에 현재 해당 경매 물건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동인구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즉 이걸 다시 말하자면 보수적인 시선에서 현 경매 물건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한다. 네, 그리고 건물 마감이 샌드위치 판넬 마감 구조죠. 네, 이런 구조는 임차인들이 다소 선호하지 않는 건물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날씨에 무척 취약하고요. 그래서 일부 소유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실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점 감안을 충분히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 현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 경매이고요. 네, 강제 경매 2020년에 들어왔고요.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하는 모두 설명되는데 뭐 밑에는 없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하 모두 소멸됩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도 동일합니다. 자, 건물에 대한 권리는 깨끗합니다. 전혀 인수되는 사항이 없고요. 하지만 임대차 현황을 보게 되면 임대차인들 둘이 있는데 임차인들 전부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12월 13일인데 임차인들의 전입일은 2019년도로 되어 있는 점. 이러면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한다면 낙찰자가 그대로 모두 인수하게 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보증금 범위가 얼마죠? 각각 둘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현 경매 물건의 낙찰하고 사용 수익함에 있어 전혀 뭐 지장을 주는 보증금은 아닐 거로 판단이 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인수한다고 해도 부담이 약간 부담이 좀 덜한 편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작은 금액이죠. 하지만 해당 임차인들의 사업의 연장을 하겠다, 즉 최초 계약했던 그 기간들이 있겠죠. 만약 그 기간들이 남아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한 인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꼭 나가셔서 임장 활동을 통해 연장할 건지 혹은 더 사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가고 싶은 건지를 꼭 체크해 보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둘이나 됩니다. 하지만 인수되는 보증금은 미비해서 사용 수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 꼽자면 임대차 기간이 다소 이렇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통해 연장 여부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꿀팁을 중간에 한번 드렸죠. 2층, 3층은 지금 현재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쉬울 거로, 물론 대항력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사를 나갔다는 점, 오늘 꿀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 보자면 토지 면적이 14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 경매 물건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겨우 14평이기 때문에 추후 신축 및 개발 가치로는 상당히 아주 미비하고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경매 물건은 상업지역 내 소재에 있고요. 그리고 코너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협소한 토지 면적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수요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외관만 리모델링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상 수리 및 보수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그 경매 최저가 2억 원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매 물건은 이 임대차 구성이 어려울 때는 낙찰자가 내가 직접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엑시트 전략까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보다 중장기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만 투자 여부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베스트 엑시트는 오산 근처, 요 동네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나만의 사무실 건물로 사용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또는 이제 나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올근생 건물로 사옥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베스트 엑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각도의 엑시트의 전략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잉.